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2분 49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도 열려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는 연락이 지점에서 올 경우에 그 지점으로 바로 전화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상세히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낙폭이 조금 커졌네요. 2488포인트대까지 빠집니다. 0.18%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오늘 저가 부근입니다. 지금 현재가 2486포인트가 오늘의 저가고요. 오늘의 고가는 2493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저점 뚫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장 후반에 갑자기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변심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전 시간대까지 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71억 원 매도입니다. 기관은 798억 원 매수, 연기금이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731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81포인트대까지 내려옵니다. 1.05% 하락이고요.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잘 가고 있다가 뚝 부러지는 모습, 680포인트 초반까지 지금 부러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낙폭은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더 커 보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변심이 좀 보였는데 역시나 이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늘려갑니다. 627억 원까지 쌓아놨고요. 기관도 216억 원 팝니다. 개인만 790억 원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볼 텐데 원달러 환율은 비슷합니다. 1124원 10전대 3원 8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SK하이닉스, LG이노텍 이 세 종목은 실적 발표가 나온 종목들이고요. 휴젤,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머지 두 종목도 실적 발표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어닝 시즌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깜짝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주가 5%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파워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3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3분기에 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인공지능, 스몰 비즈니스 등에 대한 투자가 컸습니다.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에서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고요. 메신저 라인의 성장세는 뚜렷하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85만 원대 한번 볼 것 같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입니다. 일단은 장중 고가는 82,000원, 저가는 현재가 부근입니다. 7만원대로 다시 주저앉은 상황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잘 나왔다 보니 일단은 재료 노출에 따른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이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어제 장 후반에 장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3분기 호실적 나왔고요. 일단 장중에 18만 2천원대까지 오늘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깜짝 실적이 나온 상황에서 4분기 실적도 역시나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이노텍은 주가가 SK하이닉스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이 시가총액 10위까지 지금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10%대의 낙폭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닝 시즌에 어닝 쇼크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3분기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 대비 10.22%, 영업이익은 11.6% 밑도는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보톨리늄 톡신 관련 종목의 센티멘털 약화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디톡스의 주가도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빠지고 오늘 또 올라갑니다. 장중에 38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3분기 깜짝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2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면 서울식품, 영화테크, 코리아나, 한국항공우주, 유니크입니다. 일단 서울식품부터 살펴보면 이 종목은 어제도 한번 짚어본 종목입니다. 액면 분할을 했고요. 액면가 2,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했습니다. 25분의 1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25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식이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 거래일 연속으로 서울식품은 지금 잘 달리고 있는 모습. 오늘만 해도 21%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코스닥 새내기주입니다. 지금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첫날 공모가 2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전기장치인 정션박스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는 영화테크입니다. 매출액 순이익 614억 원, 66억 원을 지난해에 기록한 바가 있는 신규 새내기 상장 업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뿐만이 아니라 한중 사드 갈등 봉합 공동성명 추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확정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리아나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엔터 관련주들 오랜만에 기지개 켜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코리아나 10%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 등은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7% 안팎의 상승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아직도 받고 있고요. 일단 주가가 좀 정지가 됐다가 주식 거래가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횡령 배임 혐의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게 이렇다 할 정해진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 신규 대표가 선임이 됐습니다. 전일 공시를 통해 하성룡 전 대표의 사임으로 김주원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히면서 일단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타났다. 일단 알고 계실 겁니다. 운전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뿌연 하늘을 보면서 가을 하늘이 순식간에 나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유니크는 미세먼지 정화 기능을 갖춘 수소버스, 일반 노선 버스로 투입된다라는 소식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2시 50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상담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LG 이노텍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폰 10이 이제 11월 3일 정도에 57개국에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아이폰 10의 그 출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이폰 10에 대해서 수혜가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물량은 한 300만 대 정도 수준이고요. 4분기 전체 맥스 출하량 한 3천만 대까지 가능한 추세인데 뭐 미니멈 잡아도 일단 4분기까지 2천만 대 정도 출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3분기 이제 매출액이 1조 7천억을 무난히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550억 원을 달성을 무난히 했기 때문에 4분기에도 그런 컨센서스가 추세가 상승하는 컨센서스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 3D 센시 모듈과 듀얼 카메라가 미국에 계속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 듀얼 카메라 채택하는 모델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듀얼 카메라 쪽에서도 매출 기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7만 지금 6,500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급등이 나왔던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관망하는 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온다면 한 16만 6천원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한 18만 8천원까지는 또 무난하게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은 그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고 또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그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인 그 이뮨셀 LC에 대해서 좀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뮨셀 LC라는 것은 이제 그 항암 면역 세포를 환자한테 추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배양해가지고 이제 그 암만 이제 전문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끔 그런 성질을 좀 이제 개조를 하면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암 치료에서 좀 획기적인 효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 세포 치료제로서는 이제 첫 100억 원 정도 순매출이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 간암 쪽에만 이제 적응증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췌장암과 대장암까지 적응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심평원과 그 보건복지부에 지금 현재 허가사항에 대해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허가사항이 나온다면 처방 수 증가로 인해서 한 매출액이 한 25억 내지 50억까지 더 증가가 예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38,700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그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기관이 이제 선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뒤따라서 매수를 해주는데, 일단은 그 한 3달 정도 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한 43,000원 정도라고 보시고 밑에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한 35,000원대가 적당한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그 최근에 정제 마진 쪽에서 굉장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정제 사업에 관련해서 글로벌 가동률이 최고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정제 마진 설비에 대한 보수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SK 이노베이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IEA라는 그 석유 관련해서 수요 전망치가 한 150만 배럴 정도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현재 그 정제 수준은 한 70에서 80만 배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설까지 향후 한 2, 3년간은 계속적으로 그 정제 마진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20만 4천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10월 13일 날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형주의 특징은 또 이렇게 조정이 깊지 않고 옆으로 박스권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은 일봉 흐름상 21선을 이용해서 21선을 터치한다고 하면은 21선인 한 20만 1,4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20만 1,000원 정도에서는 한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점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가 이제 4분기에 증권사 최초로 이제 초대형 IB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그 금감원에서는 올해는 아마 그 인허가가 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에 정책적인 좀 방향과 그리고 증권사의 라이센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일단은 4분기까지는 인허가를 빨리 처리를 해라 라는 좀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최대 이제 수혜주는 아마 미래에셋대우가 될 것 같고요. 초대형 IB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기업업이라든지 발행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증권 중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자기 자본 8조 원 짜리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ELS 조기 상한 지속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해외 자산의 한 8천억대 정도의 자산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예탁 자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 8천억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에 따라서 미래에셋대우가 앞으로 NCR이라든지 자기자본 비율로 해서 영업이익을 꽤나 ROE를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990원인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한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 마지노선 한 9,800원 정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9,800원에서는 더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매수가 됐다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1,800원이 목표까지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7,000원까지 그에 따라서 한 증시가 그러면 한 2,700에 3,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미래에셋대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보실 점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어저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LCD 패널 가격이 많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했다라는 좀 시장 평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 좀 상승이 나왔었지만 이제 오늘도 좀 일중 흐름상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는 애플향 좀 투자 기대가 있고요. 한 2조에서 3조 원 정도로 그 투자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중국 OLED 공장 증설과 또 국내 OLED 패널 공장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가 확장된다고 공시가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방으로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폰 이제 후속작에 대해서 이제 OLED 패널이 좀 수주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삼성전자의 OLED 패널을 전량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장 증설을 통해서 OLED 패널을 아이폰에 납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그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OLED 투자 승인권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연내 그 산업부 장관의 좀 허가가 좀 승인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승인이 날 경우에는 OLED 패널을 이제 애플에다 납품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를 좀 주시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종목 가봤습니다. 자, 매수 포착 타이밍 지금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가보도록 하죠.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로 갑니다. 이재호 DHP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오랜만에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오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 완구라든가 뭐 최근에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실적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좀 좋지 못했는데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로 이제 상반기까지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하나가 있죠.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가 이제 12월 1일 날 정식 발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닌텐도 스위치가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12월 달에 런칭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이후로 진짜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12월까지는 좀 남아있고요. 10월달 같은 경우는 또 크리스마스가 꽤 있어서 전통적인 또 왕구 쪽에 이제 그 성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에 따라서 그 크리스마스 수와 겹쳐가지고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 보면 되겠고요. 과거 2007년, 8년, 9년도에 뭐 닌텐도 위 시리즈가 출시되었을 때도 이 대형미디어 실적이 그 닌텐도 때문에 매출액 기준 한 2천억 정도를 찍었거든요. 뭐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 또한 상당히 좀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적이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가 또한 최근 들어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완만하게 완만하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고공권에서 약간 완만한 우상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선 중심에서 등록 거듭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더 주든 혹은 가격 조정이 들어오든 간에, 어쨌든 간에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21일 평선 근처, 뭐 그 정도에서는 한번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21일 평선은 뭐 9,3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 21일 평선이 올라오면서 9,500원 정도면 한번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졌어요. 매수가는 9,5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에 대한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였고요.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연기금이 거래소에서는 순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기금 순매수 종목들 짚어주신다고요? 네, 어저께 뭐 시장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순매수했고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를 좀 리뷰를 좀 드려볼 것 같아서 어저께 연기금이 순매수했던 5개 종목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연기금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뭐 연기금 관련돼서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또 다른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주 친화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뭐 3분기 아직까지 한 분기가 더 남았겠지만 삼성전자가 순이익이 약 40조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0% 그러니까 약 20조 정도를 일단 시장의 주주 친화 정책으로 풀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는 남았지만 그만큼 주주 친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주가가 지금보다 이 시각 현재는 260만 원대인데요. 이제 뭐 300만 원대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주주 친화 정책이 지난 시기의 주주 친화 정책과 이번에는 좀 결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지분이 약 8.1%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 이면에는 결국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은 삼성전자도 사고 있지만 삼성물산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통상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100만 원대, 200만 원대, 그리고 300만 원대 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일단 성장주기 때문에 주가가 300만 원, 때로 40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책이 있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는 순이익 가운데서 50%,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20조를 그만큼 시장에 주주 친화 정책으로 주겠다는 의미는 이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가 300만 원, 400만 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가 내에서 이제는 주주들한테 많이 푼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성장주보다 가치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지난 시기에 정말 100만 원대에서 최근 들어서는 270만 원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사에 320만 원까지 바라봤는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연기금을 일단 매수했다는 걸 보면 삼성전자 관련돼서 주주 친화 정책이 결국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순현금을 주주한테 준다는 것을 가치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SK텔레콤입니다. 어떻게 보면 SK텔레콤 비롯해 통신 3사가 그동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가끔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통신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 좀 충격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달에는 SK텔레콤이 28만 원대까지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9월 달로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소폭이나 상승했다는 걸 보면 여전히 SK텔레콤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통신 3사의 기본 팩트는 이제는
AI 관련주가 이제 또 어떤 합쳐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AT&T의 오늘의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요. AT&T 그 실적 예상보다 좀 하회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의 기본적 이벤트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도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 결국 통신이 어떻게든 합쳐지게 되기 때문에 SK텔레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끔 이렇게 SK텔레콤을 가보시면 누구라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불 좀 켜줘 이렇게 또 뭐 기기를 좀 팔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는 통신 3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결국 통신의 어떤 수수료보다도 이제는 AI 관련주로 가겠다,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전을 매수했다는 것들은 이제 AI 관련주로 가겠다, 그런 어떤 시그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퀴즈폰 출시 예상을 통해서 이제는 통신 3사가 AI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전일 연기금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LG생건입니다. LG생건이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LG생건 관련돼서 우리가 사드 관련돼서 상당히 피해 줄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분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자,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통신 3사를 넘어서 우리가 화장품 업종, 중국 소위 사드 배치 관련돼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막상 데이터를 보면 그런 어떤 데이터의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는 좀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작년 7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 코멘트 이후에 이 당시의 주가를 보면 최근 들어서 지난 7월의 주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업종들이 사드 배치 관련돼서 어렵다 하고 있겠지만, LG생건의 주가가 작년 7월의 주가를 회복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 관련돼서 지난 3월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한 이후에도 주가가 이 당시에 약 8만원, 9만원, 80만원, 90만원대, 최근 들어서는 120만원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업종의 주가는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적절할 정도로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겠습니다. 또한 LG생건이 어떤 매출을 보면 지난 2005년 3분기 이후에 어느덧 48분기면 4년 넘었을 정도 상당히 분기별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화장품 업종 가운데서 최소한 LG생건은 즉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충격은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한 3분기 이번 영업이익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LG생건을 비롯해서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중국의 어떤 화장품의 충격을 좀 회복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예상보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관련돼서 LG생건은 좋아지고 있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LG생건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LG생건의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고액책으로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어떤 페이퍼가 나왔죠? 럭셔리 브랜드인 휴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어떤 안착됐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사드 배치 관련돼서 LG생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주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현대차 부분입니다. 현대차 그동안 베이징 현대가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었죠. 자, 베이징 그리고 현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외의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오디오 지분으로서 중국에 런칭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베이징이 합쳐가지고 이제 중국에 들어왔는데요. 예상보다 베이징 자동차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베이징 자동차가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와 좀 결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베이징 자동차가 벤츠와 서로 이제 연계해서 또다시 이제 기업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보면 전적인 참여자 가운데서 베이징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현대차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벤츠가 도움이 된다,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현대차와 베이징이 좀 결렬의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것 아닌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전일 연기금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순매수했는데요. 따라서 전일의 순매수 그리고 이 시각 현재도 현대차가 약 7% 급등을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최근 들어서 현대차 주가의 상승은 그동안 급락에 의한 반대 급부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현대차 중국 입장에 보면 현대차의 메리트가 예상보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리려면 우리가 이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좀 드려보면 좋겠는데요. 통상 중국의 미국의 캐터필러 가운데서 G80라고 그러죠. 캐터필러의 주가를 보면서 먼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캐터필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운데서 굴삭기 그리고 이렇게 중장비 가운데서 1등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캐터필러의 주가가 지난 24일 같은 경우에도 140달러로 2017년 들어서도 약 80달러, 90달러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신고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캐터필러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그것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조 달러 이상 SOE 투자하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캐터필러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캐터필러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상승했다기보다
정확하게는 두산 밥켓이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두산 밥켓 모회사가 두산인프라코입니다. 따라서 두산 밥켓이 어떻게 보면 캐터필러가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위 그 두산 밥켓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기계적으로 있다고 해서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 밥켓보다도 두산 밥켓인 모회사인 두산인프라코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캐터필러가 어떻게 보면 북미 지역을 넘어서 중국의 건설 경기 호조 이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어저께 연기금이 두산인프라코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캐터필러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보면 그와 맞물려 가지고 어쩌면 두산 밥켓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전일 연기금에서 두산인프라코를 매수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국내 증시를 보면 건설업종 최근 들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체로 두산인프라코가 캐터필러 쪽에 상승했다 이런 관점으로 전일 연기금에서는 순매수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종목들이 오늘 거의 뭐 많이들 상승을 하는 분위기여서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연기금 따라가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05번님께서 포스코 ICT 6,830원 평단가고요. 15% 비중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권홍섭 연구원님, 네. 목표가 어느 정도가 괜찮아요? 일단은 목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차 목표가는 한 7,500원 정도로 보이고요. 2차 네. 목표가는 9,000원대까지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좀 자본금이 꽤 높고 액면가 500원짜리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그 오늘도 잠정 실적이 나왔지만 한 주가 실적이 매출이 한 20% 정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는 주가가 급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포스코 ICT는 4,000명 관련해서 전기차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제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은 한 10,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장기 보유했으면 뭐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다. 지속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단기적, 중장기적 가격들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11번님께서 휴재 종목 536,500원 평단가 비중 10%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어닝 쇼크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좀 자세한 이야기는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이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내려갔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은 당연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런 종목은 결국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항의를 좀 해야 될 정도로 휴젤은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휴젤의 주가가 얼마나 급등했는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2017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약 30만 원, 약 30만 원대 정도 밴드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 7월 달 27일 같은 경우에는 62만 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이때 상승했을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말 했냐면요. 물론 제가 애널리스트도 저도 옛날 했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추정치나 매출이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딱히 손이 잡히지 않지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이런 추정치를 예상보다 높여서 목표가를 올려놓는 것이 결국 애널리스트가 어쩔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사셨던 53만, 54만 원대 이때는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를 70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예상보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좀 떨어졌고요. 이와 관련돼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어닝 쇼크라고 그러는데 어닝 쇼크라는 말이 저것입니다. 즉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바라봤던 매출액보다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닝 쇼크인데요. 결국 그 판단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정확하게 휴젤에 대한 목표가를 선정 못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것 같고요. 자, 지금 계속 오늘 시황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약 10%, 2차 견제도 흐름들이 약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적 부진 아닙니다. 이 종을 보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 동기 대비로 32%나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다만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정확하게 못 맞췄기 때문에 이게 어닝 쇼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목표가를 보시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2일 날 73만 원을 목표가 올려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60만 원대, 즉 한 10 며칠 간격으로 70만 원대부터 60만 원대가 즉 13만 원 정도 삼성증권의 목표가를 내려놨다는 것은 그것은 애널리스트가 판단을 잘 못했다는 것을 좀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0월 12일 67만 원대 그리고 오늘 57만 원 단기간에 이렇게 10만 원 이상 목표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휴젤의 주가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급등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했다.
상황에서 목표가를 올리다 보니 예상보다 엇박지 않았기 때문에요. 액면으로 보면은 어닝 소파라집니다만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어닝 쇼크라고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비교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핑계를 좀 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굵은 모습이 이게 휴젤의 모습입니다. 휴젤이 최근 들어서 주가 급락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게 그 메디톡스의 주가 하락인데 어쩌면 메디톡스의 주가 하락과 그리고 휴젤의 주가 하락이 계속 연이어갔다는 거 보면 여전히 이런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예상보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었던 휴젤의 종목들은 주가에 대한 판단보다도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좀 항의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담 전화번호를 검색을 많이 하실 것 그렇죠.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휴젤 오늘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가고요. 종목 이야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부터 다시 가죠. 네, 먼저 보실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네. 최근에 그 선진국 지수죠. MSCI의 퇴출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의 좀 투매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량을 이제 개인과 외국인들이 개인과 기관이 이제 막 물량을 받고 소화를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조정에 좀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신비 인하 정책도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요. 5G와 4차 혁명에 관련해서 앞으로도 미래의 먹거리에서도 LG유플러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도주로서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추천가는 현재 한 13,200원 정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3,000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봉 21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는 한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목표가는 한 17,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한 12,000원 정도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 공장에 대한 증설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에서 이제 수혜가 나올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천과 그 청주 공장에서 좀 수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낸드의 이게 수요 성장이 이제 예상되는 이유는 그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하드에서 SSD로 대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또 그 클라우드 서버와 대용량 서버를 이제 중요시하는 IoT와 자율주행 쪽에서도 낸드가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SK머티리얼즈가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SKC 코오롱 PI의 경우에는 그 이제 내년도 1월 정도에 나오는 폴더블 스마트폰과 그리고 플렉시블 OLED 패널에 대해서는 최대 수혜주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방열 시트용 PI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SKC 코오롱 PI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서는 과정 구조로 이제 경쟁사가 거의 없는 좀 경쟁적 우위에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잠깐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그 34,000원 이후에 현재 38,0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매물대인 요 38,300원을 아직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이제 박스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매수 타임을 노려본다면 한 일봉상 21선에 정도에서 한 33,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기관과 그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사상 최대의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애플의 경우에도 주가가 15만 원이어도 배당에는 10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고배당을 하는 주주 환원 정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러한 점들이 좀 부각이 안 되어서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가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당 액수를 대폭 확대를 하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260만 원에 머물러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284만 원, 장기적으로는 304만 원까지 연내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일단 3분기 컨센서스는 상회할 전망이고요. 그 기존 171억 원에서 355억 원 정도로
한 170% 상향하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영업이익 그 상승 배경은요, 일단은 10월 1일부터 알부민에 대해서 이제 가격 인상 부분도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백신 부분이라든지 혈액제제 부분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녹십자는 좀 우상향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그 FDA에서 좀 허가권이 이슈가 남아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현재 2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5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연기금 순매수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투신 매수 종목들 살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네, 어저께 그 연기금 매수했던 종목들은 상당히 빨간불이 많이 보이겠는데요. 어저께 투신권이 순매수했던 종목들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어저께 투신권이 네이버에 대한 매수를 예상보다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과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할까 했더니 투신은 결국 네이버의 어떤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보겠고요. 시작 현재 네이버의 주가가 33,000원, 그러니까 847,000원으로 다시 한번 80만 원대를 돌파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차트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올해 들어서 연기금이 기본적으로 외국인부터 말씀드려보면요. 자,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도 주가 급등할 때마다 오히려 데일리 기준으로 보면 매수했던 날보다 매도한 날이 많았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네이버 외국인이 소폭이나 매수했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는 매수보다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투신권은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데일리 순매수 부분인데요. 자, 투신권은 주가가 지난 9월 달에 9월 10일 날 71만 원대 이후에 공격적인 순매수가 데일리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최근 들어서 네이버의 주가가 71만 원대 그리고 오늘 83만 원대가 올라왔던 것은 결국 투신권이 공격적인 순매수였다 보겠습니다. 다만 노이즈가 있었죠. 우리가 통상 네이버의 스포츠 기사 관련돼 가지고 재별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 대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네이버 관련돼서 이렇게 어쩌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국 기사나 이런 것들을 조작했다, 그런 의혹에 있어서 일단 의혹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혀지는 것 같고요. 또한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모바일로 네이버를 보시면 우리가 각 개인에 맞게 에어스라고 추천해 주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네이버가 관련돼 가지고 투신권에는 공격적 순매수가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은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매도하겠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통상 아모레퍼시픽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려보겠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LG생건에 있어 상당히 공격적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투신권은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상승세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아모레퍼시픽 소회장 관련돼서 2017년 CEO 평가 아시아 2위에 선정됐다는데요. 통상 오너가 아시아 2위에 선정됐다는 것이 그만큼 주가 급등한 것도 있겠지만 경영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민주화가 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한 종목이 아시아 2위로 올랐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31만 원대지만은 증권사, 유진투자증권에서 36만 원까지 올려놨는데요. 과연 이번에 실적 관련돼서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장 부담되고 있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LG생건도 그렇겠지만 아모레퍼시픽도 9월 달에 23만 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 31만 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요. 이번에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증권사 목표가를 그만큼 올려놨다면, 그리고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것도 어닝 서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LG생건을 비롯해 몇몇 종목들 어떻게 보면 쇼크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투신권이 예상보다 공격적 순매수가 있고요. 공격적 순매수 할 때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쩌면 아모레퍼시픽은 기본적으로 투신권의 매수에 의해서 상당히 올라왔다고 보겠고요. 다만 우리가 외국인의 순매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데일리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는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외국계가 바라보는 화장품적인 주가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정리를 좀 드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금융주주입니다. 자, 하나금융주주 관련돼서 어제 그제 최근 들어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앞으로는 가계부채 관련돼서 돈 없으면 사지 말라, 이런 관점인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자, 투신권이 공격적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결국 한국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투신권에서 순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하나금융주주 관련돼서 외국계는 순매수보다 매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주주의 판단은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좀 보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대표이사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 바뀌었으면
기계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 것이 대표가 바뀌었으면 뭔가 주가가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감 속에서 투신권은 어저께 공격적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자, 시작 현재 0.3% 그러니까 55,400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 대표이사 누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관련돼서 투신권에서는 최근 4일 동안 순매수했는데도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때까지는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어떤 단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그동안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유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외국계는 최근 지난 10월달 이후에도 매도한 날보다 매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일단 외국계는 순매수를 대응하고 있고요. 다만 그 연긴 관련돼서는 투신 관련돼서 이틀 정도 상승했지만 지난 10월달 이후에는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9월달 이후에는 하락을 했는데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어제와 그저께 투신권을 매수했다는 것은 이쯤에서는 사도 될까 이런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시각 현재 주가는 0.9%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어제 판단을 보면 투신권은 판단을 잘못한 종목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투신권에서 순매수한 5종목 살펴봤고요. 지금 3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상치 기울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 코스피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2480선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네요. 2482.63포인트 마감 예상인데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우상향 하던 그래프가 쭉 꺾이는 모습 2시 이후부터 꺾여 내려오면서 현재 가격대까지 2480포인트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를 보시면 좀 답이 나오는데요. 매수를 종일 하던 외국인이 2시 이후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249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로 지금 지수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530억 원 매수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개인은 273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연기금만이 순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낙폭이 2.7, 3.79%까지 커졌습니다. 현대차 지금 상승폭이 어마어마한데요. 16만원 단숨에 돌파합니다. 오늘 실적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식시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16만원대 단숨에 회복했고요. 포스코 1.3%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네이버, LG화학 올라가고요. 네이버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낙폭이 있는데 68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1.19%나 하락하는데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비슷한 그래프의 흐름입니다. 2시 이후에 툭 꺾여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 248억 원 팔고 외국인이 678억 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865억 원, 855억 원 정도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는데 셀트리온의 낙폭이 오늘 더 커졌네요. 4.64%.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 전환됐고요. 신라젠도 상승 장 초반에 하다가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흐름 좋은데요. CJ, ENM, 로엠 모두 3%, 4% 각각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볼 텐데요. 메디톡스 그리고 12종목 슈젤, 보톡스 관련주들 빠지는 이유는 슈젤의 오늘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으로 시장 기대치를 전혀 부합하지 못하면서 슈젤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입니다. 코미팜 올라가고요. 바이로메드 보합, SK머트리얼즈 2%의 하락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목요일장 종료가 됐습니다.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죠. 네, 이번 주 월요일날 유가증권 시장이 2,500선을 잠깐 찍었죠. 제 기억에 9시 02분에 2,500선을 찍었었을 때 그때 증권사 페이퍼가 2,600 이상 갑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며칠 만에 2,481선으로 좀 밀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변시변화표를 쓰셨는데요. 자, 우리 2시 36분에
때문에 외국계가 2시 36분까지만 하더라도 3억 순매수인데요. 37분부터 12억의 순매도부터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2시 37분부터 외국계가 왜 이렇게 매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전체로 누적으로 보면 약 249억의 순매도가 있어서 과연 이것을 외국인 어떤 변심이라기보다도 결국 내가 이익을 보면 때가 되면 판다, 그런 어떤 외국인 스탠스를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면서 정확히 보셨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현대차 부분인데요. 자, 현대차 오늘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퍼가 상당히 근상이 나고 있고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이제 사드 영향이 상당히 없어졌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가끔 눈에 띄는 것들이 그동안 현대차의 주가가 상당히 밀렸을 때 증권사 페이퍼들의 목표가 예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실은 어제만 하더라도요, SK증권이 목표가가 17만원대, 시작 현재는 15만원대였기, 15만 9천원이었기 때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이 종목의 주가가 하도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가를 조금만 올려놓자, 그런 종목들은 예상보다 실적이 조금만 좋게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이제는 시장에 대한 어떤 앞길에 대한 전망들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호평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상보다 몇몇 종목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지가 쪽의 상위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 SK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하락의 기본 이유 가운데서 오늘 실은 외국계가 상당히 좀 매도세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계가 매도에 커지고 있다는 그 뒷면을 보면 애플 이번에 아이폰 8 관련돼서 예상보다 많이 안 팔리고 있다는데 결국 그것을 뒤져보면 그만큼 삼성전자가 반대적인 이익을 볼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 크게 보면 휴대폰 관련돼서 즉 프리미엄 시장이 전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도 안 좋은 동조 현상을 하락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인가 싶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이 오늘 투심을 좀 약화시켰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시가총액 1위 그리고 2위로 얼떨결에 올라갔는데요. 오늘의 주가가 기본적으로 5%,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 하락. 또한 오늘 시장의 관심 가운데 가장 컸던 휴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0위로 떨어졌지만 이게 과연 내일부터는 얼마나 떨어지나, 그런 모습이 있을 정도로 약 10%의 급락, 그리고 메이톡스도 3% 장중의 어떤 하락세를 마감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휴젤의 종목들이 예상보다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둔감해졌던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것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급락했던 종목들, 그리고 주가가 밀렸던 종목들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다시 하실 정도로 시장의 스탠스가 오늘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 마감됐습니다. 2480선 턱걸이하면서 2480.63포인트 0.48% 내렸고요. 코스닥 시장도 낙폭이 좀 있습니다. 1.24%나 내려가면서 680.61포인트에 680선 턱걸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전 하락한 1124원 6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재차 상승 나오면서 수익률이 42.4%까지 올라갔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LG화학 매수가 28만 5천 원인데요. 38.8% 상승 국면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SK이노베이션 역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6만 2천 원 매수, 그리고 현재는 28.1% 상승 국면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의 SM 종목 18.6%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자세히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장기환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두 종목 지금 다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전략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내용을 빼고 앞으로 이제 전략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을 먼저 보면은 LG화학은 지금 전년도부터 이제 꾸준한 상승을 하면서 지금 기간 조정 속에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 상태가 앞으로 지금 물량권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마무리를 횡보 조정으로 한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45만 원대까지 이제 가능한 그런 상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대형주의 장세가 지금 현재
종합지수를 이끌고 있고 종합지수의 상승과 거의 맞닥뜨리면서 있는데 그 LG화학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여러 가지 LG화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를 비롯해서 뭐 2차 전지 그리고 기초화학 부분 이렇게 두루 전 사업에 대해서 걸쳐서 하는데 3분기 실적도 역시 괜찮고 4분기 실적도 괜찮고 올해 계속해서 이제 연말까지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그 매매 타이밍의 흐름은 여러분들께서 그 장세 자체가 뭐 지속적으로 뭐 3, 4일 이상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올라가고 하루 이틀 조정받고 이런 어떤 계단식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단식에서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은 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한번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 그 기간 조정 상태 역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 자체도 뭐 LG화학하고 약간은 틀리게 움직이는데 SK이노베이션은 뭐 유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정제 마진이 지속적으로 아주 좋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자체는 단기적으로 3차 상승, 짧게 1, 2, 3차 상승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상씩 또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한다라면은 20만 원, 19만 8천 원부터 20만 원 정도가 내려오면은 재차 반등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큰 흐름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 국면에서 꺾이지 않는 그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뭐 전 고점 매물대인 뭐 22만 원, 25만 원까지 이번 조정을 거치면은 재차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 조정에서 잠시 쉬어갈 때이지만 큰 흐름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까지 앞으로의 전략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전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홍석 연구원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또 오늘 실적 괜찮게 나왔나 흑자 전환했다 나왔는데 네네. 향후에는 또 어떻게 갈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증권사 레포트의 컨센서스보다 이제 상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했던 이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은 그 국제적인 좀 흐름상 그 S&P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38만 원 위에서는 한번 정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주체가 그 주가 상승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제적 시장에서는 S&P 바이오 인덱스는 하락 중이다. 그에 따라서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저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내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김진영 소장과 내일장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내일은 뭐 이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이번 주도 뭐 계속 뭐 시간 타임으로 계속 이슈가 올라오기 때문에 뭐 중국발 이슈부터 잠깐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진핑 1기 넘어서 시진핑 2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뭐 한국도 뭐 신경 쓰기 바쁜데 중국의 어떤 정치 구조까지 신경 쓸 정도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투신이나 연기금들이 LG생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자, 이 종목 샀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제 시진핑 2기가 이제 뭐 시진핑 주석 2기라기보다도 이제 시황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국이 새로 또 이제 앞으로 오늘 준비하기 때문에 어쩜 한국과 관련돼서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건의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기대감의 좀 반영이고요. 어떤 오늘 현대차가 상당히 실적이 좀 좋게 나왔는데 어쩌면 오늘 현대차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 기저효과입니다. 기저효과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 베이스,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작년 3분기가 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는 뭐 대충 해도 작년보다 좋아진 효과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저효과 그런데 작년에 파업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3분기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 약 12.6% 상승했지만 이것이 3분기 현대차가 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작년 3분기 파업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았던 기저효과라는 말씀을 드려보면 기사상으로 보면 뭐 사드 관련돼서 좀 해소가 됐다 이런 평가는 아직까지 적절치 않다 보겠습니다. 다만 중국 관련돼서는 뭐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결국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드 관련돼서 중국 정부가 개입한 것은 없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한국의 어떤 제품보다도 중국 내 제품 그리고 한국 이외 국가의 제품들이 좋아서 그것을 사다 보니 한국 제품을 못 산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은 결국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한국의 그 경제적인 보복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한국의 어떤 제품에 따라서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첫 번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판단 관련돼서 지난 사드 관련돼서 그리고 시진핑 주석 관련돼서 지난 1기는 우리가 부패의 전쟁인데요. 이번 2기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채를 더 줄인다는 관점을 보면 예상보다 중국이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한국을 더 어렵게 만들 확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진핑 1기 때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기는 결국 자신감의 발로라 그러면 1기보다 더 한국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일단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요즘 뭐 증권사 페이퍼 가운데서 몇몇 종목들이 결국 화장품 업종들의 주가가 좋다 보니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맞다 보겠고요. 또한 오늘 휴저를 비롯해 몇몇 종목들이 예상보다 어닝 쇼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제너럴 일렉트릭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 주가 여전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들어서도 지난 12월 달에 주당 32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1달러까지 하락했고요. 다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 지난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대표 회사를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분 실적이 부진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이 지난 4개월 전에는 주가 상승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하락할 핑계를 찾다 보니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가 지난 시기에 하락했는데 결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으로 예상보다 시장은 지금 하락의 핑계를 많이 찾고 있다 보겠습니다. 뭐 코카콜라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오늘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했습니다. 즉 미국도 애널리스트들이 코카콜라의 주가가 올 한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너무 목표가를 좀 많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예상보다 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잉입니다. 자, 보잉의 주가 올 한해 상당히 급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공기 관련돼 가지고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를 좀 높이 했다 보니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주가 하락했던 것들을 앞서서 말씀드린 보잉 그리고 코카콜라 종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남의 휴질 3분기 실적이 좋아졌는데 예상보다 눈높이가 높아졌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이 시각 이후로 하락할 수 있는 핑계가 많아지고 있다. 그것을 뒤집어 말씀드리면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렇게 내일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권동석 연구원님, 뭐 짧게나마 한 종목 정도 내일 볼만한 거 있다면 이야기해볼까요? 네,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미래에셋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증권사들이 거의 다 이제 무료 수수료로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셋대우는 브로커리지에서 벗어나 그 IB 쪽의 금융 쪽으로 이제 영업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그 상장 업무를 맡아서 거기는 수수료도 일정 부분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이태원에 위치한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 아파트에 대해서 금융자문 수수료가 한 150억 내외로 또 추가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업 실적이 굉장히 호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세대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